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해선생활입니다. 오늘은 해외 선물할 때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용어들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해외 선물에만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준비해봤어요. 무슨 일이든 간에 기본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무턱대고 뛰어들기보다는 내가 밟고 있는 이 시장이 어떤 곳인지 개념을 다지고 가시면 애매하실 때도 분명 도움이 될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을 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알아볼 용도는 포지션이에요. 포지션은 투자자가 취하는 입장을 말하는데 포지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롱 포지션 또는 매수 포지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가격 상승을 예측해서 선물 계약을 매입하는 거예요. 반대로 숏 포지션 또는 매도 포지션은 가격 하락을 예측해서 선물 계약을 매도하는 거죠. 해외 선물의 경우에는 가격 상승과 하락 양방향으로 매매가 가능한데 이것이 많은 분들이 해외 선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 주식은 주가가 올라야만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선물은 떨어져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다음은 이제 청산인데요. 선물 거래를 할 때 아주 자주 사용하는 용어예요. 진입했던 매수 매도 포지션을 정리하고 현금화하는 것을 말해요. 청산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 이제 수익을 보고 청산을 하면 입절이라 하고요. 둘째, 손실을 보고 청산을 하면 손절이에요. 셋째, 이제 진입가에서 청산, 그러니까 수익도 손실도 없이 청산하면 본절이라고 이제 말해요. 마지막 하나는 강제로 청산을 당하는 로스컷인데 이건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은 증거금이에요. 선물 거래하실 때에는 증거금이라는 개념이 꼭 등장하는데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증거금은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 증권사에 예치하는 투자금을 말해요. 기초 자본금 또는 투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정하기 위한 목적이 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흔히들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선물 거래를 하면 원금 이상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선물 거래에서의 최대 손실액은 자신이 예치한 증거금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투자금 이상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증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개시 증거금 또는 위탁 증거금이에요. 선물 거래를 개시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갖춰야 하는 증거금인데 이 개시 증거금의 정도는 거래하려는 종목마다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어요. 국내 증권사의 경우에는 보통 2천만 원 이상의 개시 증거금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작은 증거금으로 거래할 수 있는 대여 계좌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사설로 운영하는 이 대여업체의 경우에는 출금이 안 되거나 먹튀를 당하는 등 사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럼 대여업체를 이용해서도 안 되고 나는 2천만 원 이상을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러운데 그럼 선물을 하면 안 되는 건가 싶을 수도 있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수년째 사용하고 있는 해외 증권사인 이지스퀘어에서는 국내 증권사만큼의 안정성도 보장하면서 10만 원의 개시 증거금으로도 거래를 할 수 있는 마이크로 계약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유지 증거금이에요. 이건 현재 매매하고 있는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만약에 유지 증거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되는 로스컷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유지 증거금이 많을수록 강제 청산되는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말이고요. 어느 정도 변동성에 대비해서 로스컷을 당하지 않고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유지 증거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계약이에요. 선물 거래는 계약 단위로 포지션을 진입하고 청산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자면 계약은 거래하려는 상품의 수량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식으로 치면 한 주, 10주 할 때 개념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최소한의 단위, 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금 앞에 말씀드린 개시 증거금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제가 이제 이지스퀘어에서는 10만의 증거금으로도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이제 했잖아요. 이지스퀘어에서는 0.01 계약에 마이크로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적은 증거금으로도 소액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틱이에요. 틱은 가격 한 단위를 나타내는 용어인데 주식에서 호가창에 한 칸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몇 틱을 먹었다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요. 나스닥 한 계약을 기준으로 1틱당 $5 정도 하니까 10틱을 먹었다고 하면 $5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다음은 이제 슬리피지예요. 슬리피지는 간단하게 체결 오차로 생긴 가격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10만 원으로 손절을 걸어놨는데 실제 체결은 마이너스 12만 원으로 되거나 그 가격에 도달했음에도 체결이 되지 않았거나 하는 경우를 말해요. 슬리피지는 모든 증권사에서 발생하는 이슈인데 이것이 이제 발생하는 이유는
보통 가격 변동이 매우 심해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체결 자체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예측한 결과값이랑 오차가 있을 때 슬리피지가 발생했다라고 많이들 말하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알아야 하는 거는 바로 만기예요. 선물 거래에는 이제 만기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만기는 선물 매매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말해요. 예를 들어 이제 나스닥의 경우에는 3월, 6월, 9월, 12월 셋째 주 금요일이 만기인데요. 만약 이 만기일이 도래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은 자동으로 청산이 되면서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해요. 손실을 보고 있던 중이라고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던 포지션을 청산한 뒤에 다시 재진입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근데 제가 수년째 사용하고 있는 이지스퀘어에서는 만기일 없이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는 연속 만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만기일 리스크 없이 선물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만기일에 대한 리스크 없이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선물은 꼭 단타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장기건 단타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을 꾸준하게 들여다보고 양질의 정보들을 습득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포지션은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양방향 거래 가능하고, 청산은 익절, 손절, 본절, 로스컷, 증거금은 투자금 이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거래 수량 단위를 말하고, 틱은 가격 변동의 최소 단위, 슬리피지는 체결 오차, 만기는 계약 종료 시점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만큼 매일 꾸준하게 공부하면서 관점도 공유하고, 제대로 된 해외 선물 시작해보고 싶은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효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슬기로운 세상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